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5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2024년이 된 지 벌써 1월 달이 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만큼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증시, 니케이 증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유독 우리 증시만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빨리 이 구간이 지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좀 움직임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우선 선물 시장부터 순매수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한 종목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선물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업종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 어떤 포트폴리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어떤 이슈만으로 주시장 자체가 판도가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 저 계속 얘기드리는 금리의 변화, 그 다음에 경제의 변화, 어떤 핵심적인 에센셜 포텐셜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에센셜 핵심적인 어떤 펀더멘탈 포트폴리오 요즘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펀더멘탈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근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코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다른 움직임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핵심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 핵심이 튼튼해지고 변화를 이루면 어떤 신체적인 변화도 좀 나오겠죠. 운동도 마찬가지. 기초가 튼튼해야지, 어떤 기본기가 튼튼해야지 그 다음에 기술이 나오고 뭔가 변화가 나오고 월등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바이오 쪽 움직임이 좀 나왔죠. 최근에 이제 카카오 움직임이 나오면서 바이오가 조금 기우는 모습이고요. 로봇 쪽도 움직임이 좀 나왔고 2차전지는 올해는 좀 약간 초반부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하고 올해도 약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기대치에 비해서 실망한 어떤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높은 기대치의 수준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성장성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이거 터무니없는 실적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오히려 올 한 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리포트들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될 때쯤으로 해서도 공매도에 대한 몸살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전지 쪽을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실적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일단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이제 실적,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높은 금리가 실적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매우 높다 보니 기대 수익이 높고 그 기대 수익이 높으려면 꿈이 있는 주식을 사야 되고 그 꿈이 있는 주식들은 펀더멘탈이 약하고 그 앞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질 거라는 어떤 상상, 어떤 컨센서스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어떤 이 가치 투자, 어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이익의 변화에 대한 어떤 추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의 어떤 함수적인 어떤 2 곱하기 3은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와서 2 곱하기에 10, 20, 30이 높아지면 변수가 높아지면 그 답이 높아지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시장은. 그래서 함수 관계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복잡 미묘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바이오주가 이제 꿈이라는 함수를 이제 적용시키면 꿈이 크면 클수록 주식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함수는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바이오주들이 좀 최근에 이제 꿈을 파이를 키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HLB도 좀 움직임이 나왔고 셀트리온도 합병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나왔고 그래서 HLB, 셀트리온이 움직임이 크게 나왔죠 작년 말부터. 근데 그에 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워낙 그런 어떤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꿈의 함수 관계 곱하기 관계
비교를 떠나서 어떤 실적 숫자에 관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이런 관계를 조금 비교해 보자면 이제 셀트리온이 합병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좀 계산하기가 좀 쉽게 되었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1분기나 2분기 되면 이제 통합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셀트리온 제약,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보시면 54조와 45조 정도, 이제 한 10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간 실적이 뭐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한 1조 정도 찍는 것 같고 내년 1조 2천억, 1조 5천억 이제 조금씩 한 20% 연간 20%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컨센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뭐 아직 정확하게 이제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감안했을 때 뭐 1조 정도는 뭐 거뜬하게 좀 찍어주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뭐 셀헬과 셀트리온의 그 관계에서 뭐 셀헬이 팔고 뭐 셀트리온 넘기고 이런 과정이 이제 좀 다 삭제되고 심플하게 셀트리온으로 이제 재무제표가 쫙 나오니까 이제 그거 관련돼서 올 한 해 숫자들이 조금 약간 복잡하게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합병 전에 한 13만 원까지 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반등했는데 아무래도 셀헬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반등폭을 이 반등폭을 셀헬에서 받았던 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셀헬 가격대에서 뭐 10월, 9월, 11월 달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합병되면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서 20만 원 선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좀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개인이 좀 매도가 나왔네요. 예. 그리고 외국인은 이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실적은 조금 러프하게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은 좀 높고 그에 비해서 이제 뭐 셀트리온 삼바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고 나머지 뭐 HLB나 다른 바이오 제약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고 뭐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LB도 지금 계속 리버스 셀러리 관련돼서 FDA 승인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예. 뭐 계속 나온다 좋다 뭐 곧 나올 거다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와주면 뭔가 큰 변화가 있겠죠. 아무래도 나오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조 정도 하고 있으니까 뭐 10조 선까지는 좀 그래도 가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나와봐야 되는 것 같고 그게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뭐 거의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걸 뭐 점쟁이처럼 점칠 수도 없고 뭐 미국의 FDA 어떤 그 심사 과정이 워낙 까다롭고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은 저도 과거에는 HLB를 좀 거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수익도 많이 나고 했지만 지금은 이건 약간 도박 같은 케이스가 되는 쪽이 아닌가 싶어서 일체 지금 관련돼서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얘는 그냥 보고 이게 굉장히 저기 강 건너가 아니라 완전히 그 38선 건너에 있는 쪽처럼 보듯이 이렇게 우리 쪽이 아닌 쪽으로 보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냥 구경은 해야 되죠. 어떻게 되나? 얘네들이 성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봐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FDA 승인이 나는 거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발전한다면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이 스토리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셀트리온도 좋아지고 다른 제약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겁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제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HLB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꼭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 어떤 제약 바이오 산업이 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어떤 마음이고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거에 대한 베팅을 하느냐는 저는 베팅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고려치 않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바도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 과거에 100만원 찍고 조정을 받았지만 실적으로 큰 조정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받은 조정 비해서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그냥 시장이 어떤 형성된 평균 가격은 한 20만원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셀을 합병한 거 이제 뭐 분식회계 논란은 완전히 이제 제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부와도 합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말이 워낙 많으니까 자꾸 이걸로 분식이니 뭐니 이런 말 안 나오게 그냥 통합해라라고 아마 지침을 준 것 같고, 선임시 회장도 무조건 하겠다 해서 이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합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큰 악재 하나는 이제 완전히 벗어 넘긴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관련돼서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신공장 캐파 확대 뭐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기보다는 이제는 자사주 매입은 의미 없죠. 이제는 무조건 자사주 소각, 아니 배당도 이제 주면 안 되죠. 배당도 중지 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뭐 무상증자는 괜찮죠. 배당도, 주식 배당은 괜찮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뭐 주식이 늘어나는 거니까 주주들이 봤을 때 기분 좋은 거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자사주 속각하고 주식 배당 주고 이래버리면 똔똔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R&D 투자. 그래서 이제 신약, 뭐 바이오 베터 제품, 또 꼭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될지는 분명히 그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무조건 개발, 무조건 전진,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들 이제 달래줄 필요는 없어요.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다 했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주주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식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회사를 좋게, 숫자를 더 좋게, 매출을 더 좋게, 영업 더 좋게, 다 좋게, 그쪽만 이제 신경 쓰면 되겠죠. 이제 주주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바이오 제약 업황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봄바람, 이런 것들이 좀 더 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현실적으로 직면한 과제들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시장 안 좋고, 바이오 제약 시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올해 숫자들이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안 좋은 건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올해 운이 안 좋대. 운이 안 좋대. 하는 일마다 안 좋을 거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조심하겠죠.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 안 좋다고 했으니까 예상하고 있었죠. 미리 이제 그래서 유보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리 이제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좀 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비상금을 좀 더 챙겨 놓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조심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염두에 두고 움직임을 하면 운폭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도 무리하게 하지 않고, 뭐 지금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여기서 더 산다거나, 아니면 뭐 신용을 땡긴다거나 이렇게는 안 하겠죠. 뭐 셀트리온 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있는 돈 없는 돈 그래서 또 대출 받아서 뭐 평균 가격이 40만 원 정도는 가지 않겠냐라고 혼자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서 또 수많은 또 셀트리온 관련된 뭐 유튜버라든지 정보가 뭐 좋게 긍정적인 이슈를 말한다 하더라도 쉽게 뭐 속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고 본인만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난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고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다. 왜? 최종적인 돈은 자기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늘 얘기 드렸듯이 타인의 계좌에서 뭐 운용한다든지, 뭐 대신 운용한다든지, 뭔가 가만히 있어요. 뭔가 긍정적이고 좋고, 뭔가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넘어가긴 쉽지만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 가장 다급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런 어떤 악마의 손길이 굉장히 달콤하게 속삭임처럼 들리지만, 실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아닌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도 뭐 문자가 하나, 카톡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잠깐 문의드려도 되냐고 문의를 하셨는데, 뭐 수익률이 100% 200% 확실하게 보장되고 뭐 저쪽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원래 얼마인데 한 달에 100만 원인데 50만 원에 자문해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막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해 드릴 수는 없다고, 저도 모른다고. 그게 맞으면 이제 그분의 돈은 2배, 3배가 되겠죠. 그리고 틀리면 안 되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그 친구가 만약에 그의 수익이 100%, 200% 한 달에 날 거면 그렇게 자문해 줄 필요 없이 자기 돈으로 하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많은 문자들이, 뭐 저도 지금 주식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 박현주 회장도 저한테 한 번도 만나서 뭐 100%, 200% 수익 내준다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내준 적도 없고 그랬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문자 하나에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고 고민되는 순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많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자금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어떤 지푸라기를 잡고 싶을 때 그런 거 유혹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더 강하게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코어를 내 자신의 어떤 핵심을 더 강하게 단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문제가 아니다. 주식의 문제가 아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내 삶의 전반에 있어서 내가 확실하게 지금 내 자신의 삶이 튼튼한가, 기초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직업도 빵빵하고 내가 하는 일도 재밌고 내가 가져가는 뭐 주변 구성원도 튼튼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좋은데 그런 작은 감원 이설에 휘청이지는 않거든요.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렇게 녹아나는 거죠. 자꾸 한방 대출, 막 로또 이런 것들을 자꾸 귀가 솔깃솔깃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셀트리온 때문에 말은 꺼냈으나 실질적으로는 셀트리온이 문제가 아니다. 주식의 문제가 아니다. 내 삶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 드리고 싶고 언젠간 돌아온다. 언젠간 잘 된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희망 고문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고문 받으면서 희망적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이제 인생이 끝이 나니까요. 미래가 없으면 끝이 납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고문 받으면서도 꿋꿋이 그 고문에서 이겨내 나가면서 한 발짝 더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